국방부나 정부에서 네네. 여기 양주 땅굴 현장에 네네. 와서 같이 조사를 했거나 네네. 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뭐 군인들이나 뭐 정보인들이 뭐 민간인 성분을 해서 저희들이 작업 끝난 이후에 또 낭굴사 대표가 없을 때 뭐 비공식적으로 와서 보고 갔다는 사실은 제가 두기로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낭굴사 대표에게 전화라 아니면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같이 합류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같이 탐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 국민의 관심사의 대상인 양주 땅굴 현장입니다. 우리 낭굴사에서 땅굴을 어떻게 찾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하고, 국방부가 자꾸 우리 보고 다우징 하나 갖고 땅굴을 찾는다는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우리는 결코 다우징 하나만 갖고 땅굴 작업하지 않습니다. 다우징은 단지 찾는데 참고사항일 거예요. 본부장님 그 다우징 한번 보여주시죠. 다우징이 예. 보여주고 이에 대해 기능을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수맥을 찾을 때는 수맥일 때는 이렇게 교차가 되고요. 지하에 공동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동이 나왔고, 그러면 다시 수맥이 물이 채워졌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것만 인식이 되면은 물을 채우고 대메우기하고 도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물을 찾는 그 공간에 물이 찼는지 아닌지, 요거 저희가 하는 거는 단지 요것뿐이에요. 다우징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하고 1차로 주민 제보가 있어야 되고, 2차로 저희가 다우징을 해서 탐사한 다음에 그다음 3차로 관할시청에 가서, 관할구청에 가서,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광적도를 뜹니다. 광적도를 뜨면 지하 매설물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다우징에 의해 가지고 탐사된 것이 광적도하고 중복되는 게 없는가, 지하 매설물하고 중복되는 점이 없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이제 해당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시추를 합니다. 시추는 왜 시추하냐, 저희들이 청음기를 집어넣고 밑에서 작업하는 소리를 청음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냐 없냐를 그걸 녹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음기를 심습니다. 그럼 청음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하나 더 붙인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시추할 때에 그 75mm 3인치를 하고, 그보다 좀 우리가 크게 할 때는 국방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250mm T4, 그러한 시추를 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요 노공기에 대해서, 우리 낭굴사 노공기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여기 시추했던 이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넣는 그러한 부분을, 요게 이제 저희가 이 청음기가 이 안에 진공 상태로 하고, 여기에 습기가 안 찬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들어가면, 이거는 저희 그 VOS 기능이 있어 가지고, 요 기능은 소리와 진동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단순히 소리만 들어와도 녹음이 되지가 않고, 또 진동하고 소리가, 진동만 있어도 녹음이 안 되고, 진동과 소리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한 예로 80년도인가요? 그때 80년도에 국방부에서 저희가 이게 땅 속의 소리만 들립니다 하니까 3m 깊이에 눕고 탱크를 지상에서 1시간을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만 지상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녹취가 안 되고, 단지 땅 속에 있는 소리만 녹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속에 지금 녹음기를 넣은 거죠? 요게 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소 안에 마이크가, 소형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마이크가 크게 되면은 이 규격이 큽니다. 그러면 이 안에도 못 들어가요. 요게 125mm, 150mm인데 150mm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3인치, 그러니까 75mm로 뚫었을 경우에 이걸로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저희가 휘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이크 기존 저는 1m 20인데 저희는 이걸 필요에 따라서 100m도 그렇고 100m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놓아가지고 이 청음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제 들어가고, 여기서도 우리가 지상에서도 여기서 동시에 우리가 여기 그 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크, 마이크 잭이고요. 여기는 이어폰 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서 다시 동시에 같이 녹음되는 상황이라든가, 녹음이 되지 않고 소리만 나오더라도 그 소리를 저희가 이어폰으로, 헤드폰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북한 여성 굉장히 방송 그 부분 잡는 것도 녹음기는 안 돌아갔습니다. 진동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듣다가 저희들이 녹음을 한 것이 그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음기는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같이 상황을 듣고 있었으니까 낮에 한 2, 3시쯤에서 들린 소리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녹음을 한 거죠, 저희가. 수동으로. 자, 이거는 자동유 해가지고 뭐 잠깐 동안에 소리하고 진동이 같이 들어오면은 녹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서요. 또 조용하면은. 그러다 다시 또 녹음이 되고. 그 전기 유도음이라든가 CO2 저들이 대매우기 하는 CO2 작업이라든가 이건 전부 다 이 청음기에서 저희가 청음을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여기에서 2014년 5월 2일 오후 4시경에 그 소리가 그 북한 여성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청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여기서 청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희가 막연히 그 뭐 일설에서는 어디 가서 비무장지대 가서 북한 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대남 방송은 거의 공격적이고 어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칩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했을 때는 이 지하 갱도 내에서 작업하는 저들의 인원을 4기 돋구고 그들의 사기를 돋는 그런 방송이지 절대 저희들한테 들려주려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방송에 여자 목소리를 공개를 했고 오늘 전기 유도음 그리고 밑에서 소트 치는 이런 소리까지 우리가 그동안 4월 달부터 집중 녹음한 것을 오늘 이제 언론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날 이 모든 녹음 과정을 USB에 다 담아냈기 때문에 기자단에게 그동안 녹음한 모든 것을 또 USB에 자료를 그날 오시는 기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청음을 하는 거고, 청음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전기 비저항 지질 조사를 합니다. 지질 조사는 어떤 지질 조사냐면은, 저희가 교량 건설을 할 때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집안을 조사하는, 강도 조사하는 그 지질 조사입니다. 전기 탐사가. 그러면 그것으로 해가지고 연약 집안이라든가 지하 공동을 저희가 표출을 해서 찾아내고, 그거를 찾는 것도 저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의심된다,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 할 때에만 저희가 절개 작업을 들어가고 이같이 우물 공포부를 해가지고 시추를 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독일의 ESP-5000을 우리가 우리가 또 동원을 해서 이 양주 땅굴 현장에 그 탐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양주 땅굴의 실질적인 이 단계는 7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지 다우증은 땅굴을 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고, 우리 난굴사가 과학적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는 데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30일 오후 1시에 이제 양주 땅굴 현장이 기자회견을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날 이제 기자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현장 물증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수죠. 이거 떠난 지가 제가 한 일주일 이상이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일주일 이상이 돼도 이 물 자체가 지금 여기에 뭐 상당히 이러한 이물질 정도,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뭐 접착 성분 이런 부분들이 검출됐다고 방송에서 저희들이 선포를 했지요.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숲에서 사는 정상적인 생수물입니다. 자, 이거만 비교만 해도 상당한, 제3자가 봐도 이 물 자체가 접착 성분과 또 땅굴 현장의 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비교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점토, 이쪽에도 역대측하기 위해서는 이 점토가 필요해요. 저기 나오는 버럭 속에서 이 가끔씩 이런 점토들이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발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대묘기에서는 반드시 점토가 들어가야 되고, 가장 이제 많이 발견된 것이 이게 산화실리콘제, 뭐 여기 이 자체가 방송에서 찐득찐득하고, 뭐 연구소에서도 접착 성분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묘기에서는 뭐 이 편석들이 없으면 절대로 대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우리 영상팀장과 지하 22m로 내려갈 때에 우리가 22m에서 밑으로
한 6m, 한 28m까지 작업할 때는 뭐 마삼 가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것은 이제 지금 출구용 땅굴 속에서 집중적으로 이 편석이 나온 돌, 이게 뭐 상당히 많았지만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여기서 뭐 우리가 발파석, 뭐 이게 시커먼 발파석, 이것도 이제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구소에서 뭐 어떤 화학 성분 관련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지금 22m 내려가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출이 됐고, 또 지금 이 지역의 전형적인 이 암이, 이게 마사암이에요. 이게 마사암이. 이 마사암이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물 먹으면 상당히 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그 녹강 저 5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이 PT관을 땅속에 묻고 그 이후로 작업을 했는데, 이 PT관이 저희가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당 4톤, 약 4톤이 나갑니다. 먼저 저 난골사 대표 그 김지철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이거를 톤수를 계산을 정확하게 모르셔가지고 약 2톤이다 그렇게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4톤입니다. 그래서 4톤이다 보니까 이 두께가 지름이 150cm에 외경이 2m입니다. 두께가 25cm고, 이 정도의 콘크리트 양이면은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래서 4톤인데 이 4톤을 5개를 묻었어요. 그러니까 20톤입니다. 20톤의 콘크리트가 무게 하중에서 누르고 있는데도 그 밑에는 이 마사암이 영향을 받지 않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단단한 지질 안에서 저희가 20m를 파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갑자기 연약한 지반이 나왔어요. 그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저희가 시추를 하고 청음을 하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대매우기를 급하게 시오트를 치고 나갔는데, 그 시오트 친 것이 완전히 양생이 되지 않고 급하게 치다 보니까 굉장히 약해졌고, 그래서 자연수, 그러니까 지하수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면서 저희 작업자들한테도 많이 피해를 줬고, 그래서 부상들도 많이 입었는데, 그 밑에는 보통 그것이 10m나 20m, 10m나 15m에서 나왔다면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은 20m라는 건 갑자기 10m에서 20m까지 굉장히 단단한 질이 나오다가, 암질이 나오다가 다시 연약한 지반이 나왔다는 거는 저희들이 의아해가지고 주위를 살펴본 결과, 저들이 이 마사는 배수가 잘 됩니다. 물이 잘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기들 스스로 갱도에 진출입할 때 그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 그리고 대매우기 하면서 급하게 그 메꿔진 부분이 자연수에 의해 가지고 자연 흐름에 의해 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약합니다. 약한 것이, 덩어리가 큰 것이 떨어지면서 밑에 작업자들을 이제 다치게 하고 그런 저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정확하게 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으로 더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 양주 땅굴 현장에서 전기 비저항 물리 탐사, 그리고 북한이 땅굴이 발견됐을 때 소위 대매우기 격대측한 그 부분이 바로 19m에서 약 22m 그 사이에 이제 발견이 됐고, 우리가 또 그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걸 국민들에게 이제 30일 날 기자회견하는 그 모습, 그 실황 그 구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제 남구사 대표가 먼저 내려가고, 바로 우리 본부장님 내려가고, 우리 영상팀장이 내려가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 진실과, 또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이 우리 민간 탐사자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 장관,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또 일부 정치 지도자까지 우리가 특수 제작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2m 내려가서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 난굴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실체를 저는 반드시 느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들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특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2m 내려가서 상황을 보고 참모진들의 올라오는 문수만 보지 말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지하 22m 내려간다면 그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최고로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한 위대한 저는 대통령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어제 공영방송을 통해서 네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네네. 땅굴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땅굴은 없다라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어떠한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 앞에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땅굴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연천 땅굴 지하 36m에 물에 차 있는 것을 민간군 대기업을 포함한 이걸 진실 규명을 하자. 그때 이제 제에게 낭굴사 대표에게 보내준 이 공문서예요. 이 공문서에 보면 자 어제 황민구 장관이 민원인들이 제기해놓은 곳에 같이 탐사를 해보니까 땅굴 친구 아니다 밝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공문서에 보면 낭굴사라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민구 장관과 지금 국방부 장관은 어느 한 단체와 절개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낭굴사 대표로서 국방부와 공식적으로 절개 작업과 탐사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제가 공개하고 또 두 번째 연천 땅굴과 관련해서 2006년 11월 2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땅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절개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이 판결문은 지금 1990년 3월 3일 그 강원도 양구 제4땅굴 이후에 실질적인 국방부의 땅굴 탐사는 절개 작업이었고 위에서 시추만 해서 또한 밑에서 올라오는 그 사로 분석하는 그런 체계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기억하시고 이번에 왜 양중 땅굴이 중요하느냐 우리 민간 탐사 낭굴사가 이게 녹강공법을 이용해서 지하 22m까지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땅굴 공간을 찾았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절개 작업을 하는데 국방부와 정부는 이 절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마음대로 땅굴을 중부권 그 이상으로 굴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사진은 그 스웨덴 버틸 린트너 기자가 2009년에 그 미얀마에 북한이 땅굴 기술을 수출해서 수백 개 땅굴 굴착에 대한 이 특정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얀마 군사교본에 북한의 땅굴 기술이 수록이 됐는데 지금 그 지상에서 19m, 지하 19m에서 지하 22m 사이에 지금 나타난 땅굴이 지금 45도 각도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45도 각도의 모습이 지금 나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봉갱도는 지상에서 30m 밑에 있는데 이 봉갱도에서 이 지역에 뭔가 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45도 각도로 올라오다가 우리 낭굴사 땅굴 탐사에 발각이 돼서 여기에 엄결결에 대명했던 그 모습들을 이제 이 특수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려가요. 네. 하양 냄새가 좀 나네, 형님. 자, 내가 넣을게. 여기 저 와이어가 걸리는구나.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땅굴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또다시 땅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식으로 설치된 그런 승강기를 타고 지금 다시금 22m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찍는
벽면의 모습입니다. 22m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역대책의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스톱! 예, 드디어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주시고. 여기 저희가 작업하던 작업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저 위쪽으로 한번 보시죠. 저 위쪽에 자연 낙수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굴이 뚫린 듯이 막 낙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두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두께. 요것이 제 추측으로는 저들이 한 번에 칠 수 있는 쇼트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매우기 할 때. 그래서 여기서 꼭 칼로 무슨 허물 벗듯이 조각조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서 덩어리가 큰 거 떨어질 때 저희들이 여기서 약 한 2m 정도 되는데 1.5m에서 2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돌에 의해 가지고 요 밑에서 작업하다가 저희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 샘물이 지하수인데 자연적인 지하수인지 아니면 저들이 철수를 하면서 저희 발각돼 가지고 대매우기 하면서 이 근처 수맥을 이쪽으로 유도를 한 것인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저 윗부분에 흙이 요 메워져 있는 부분이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는 건지 저 위에서부터 나오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철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저렇게 띠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꼭 검은 띠 들듯이. 그리고 요 부분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점토 성분입니다. 이것이 점토 성분인데 이 점토가 방수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마사 지역이다 보니까 마사에서 배수가 잘 되고 물이 빠짐이 좋다 보니 저들이 자기들 본 갱도에서 지나다닐 때 이것이 물이 많이 쏟아지고 하니까 낙수에 의해 가지고 지나다니는데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방수공사입니다. 이 띠가 여기서만 머물고 저기서 끊겼다고 모르는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저 바닥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랜 시기 공기중에 노출된 있고 이 수질에 철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빨갛게 산화가 됐는데 바로 요것도 편석입니다. 여기는 요 윗부분은 사람 인위적인 손이 닿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떨어진 겁니다. 저희 작업 중에 제가 여기서 어제 오후까지 마무리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리고 이 북쪽 부분은 전혀 손댄 것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 안쪽까지 저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게 지하수에 의해 가지고 낙반이 되는 겁니다. 와라가 진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이 남쪽입니다. 제가 이제 키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제가 1m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쪽 방향이 지금 높이가 한 1m 60 채 가까이 된다고 보죠. 이제 남쪽 방향에 나온 뒤 이게 편석이 됩니다. 편석. 예. 여기 편석이고 여기는 이제 생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여기 한 1m 50 정도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자연 상황이면 안 되지만 이리저리 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작업을 했어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보면 편석, 여기도 위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파라실리콘 이제 점토 성분. 이게 소위 시커먼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역대적 현적입니다. 얘들은 역대적 현적입니다. 남쪽 방향에다 역대적 현적. 자, 남쪽 방향에다 역대적 현적입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연결되어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소위 편석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 여기. 자, 예. 편식 밑에 있죠? 자, 이게 역대척의 그 집단은 정확한 편집이죠, 이게. 이게 남쪽, 북의 남쪽 동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 북쪽을 보면 그 스웨덴의 버틀린 트너가 미얀마의 북한 그 땅굴 기술을 수출하고 그 군사병원에 출구형 일대는 그 45도 각도로 위로 올라온다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서 북쪽 보면 45도 각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도는 여기서 지표상에서 30m, 그리고 여기가 22m니까 한 8m 저도에 내려가면 동경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동경도에서 올라오는 출구형 땅굴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쪽 방향에도 편석과 실리콘이 확연하게 드러났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북쪽에서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이 남쪽 방향이 나온 데입니다. 남쪽 방향이 나온 데 여기 산의 실리콘이고 요 위에 한 뼘 위에 편석입니다. 편석. 그것도 북쪽 방향에서부터 저 이편으로 가가지고 이 편석이 역대측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요 두 개가 인위적인 땅굴 4개에 대한 역대측이 남쪽 방향에 남쪽 땅굴 라운딩에 전형적으로 지금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이천치가 여기서 보세요. 쭉 따라가, 좀 따라가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따라가고 여기서 또 산실리콘 대수가 여기서 또 들어오네. 여기 밑에 물이 좀 차서 그러지. 여기 밑에 또 부드러워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인위적인 대매우기. 북한의 역대측이 얼마나 경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남굴사회의 특별히 전문가가 아니면 이러한 대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성식 본부장, 우리 창건단장 상당히 그 땅굴, 양주 땅굴을 찾는데 큰 고생을 하셨고 물론 저는 부족하지만 뒤에서 참 내조를 열심히 해서 오늘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애국 시민들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발 박근혜 대통령,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여기 특수제사단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정말로 남굴사의 진실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들 10월 30일 오후 1시 정말로 이 양주 땅굴 현장에 와서 이 진실을 꼭 취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길이고요. 여기는 생길이고, 생길입니다. 여기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기 요 저리가 하도 이 산화가 돼가지고 저 뻘건데 요것이 편석입니다. 저들이 이게 편석이 뭐라 그러냐면은 일종의 공구리를 칠 때 거푸집 짜듯이 틀입니다. 이 틀을 짜놓고 해야지만이 쇼트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대묘기 작업이 이 틀이 없으면 허공에서 다 떨어지겠죠. 이게 받치는 거푸집입니다. 일종의 돌로 만든 거푸집. 이것이 인공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닦으면은 여기가 자연 그 돌이 나오는데 이건 자연석이 아니고 일단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얼먹었다 그러죠. 발파라든가 깨져 파쇄가 됐던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이렇게 정교하게 점토 성분, 즉 저희가 콘크리트 벽돌을 쌀 때 매지에 세멘을 갖다 넣듯이 이렇게 떨어진 돌을 점토 사이로 매지를 넣고 점토가 일종의 본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편석을 쌓고 그 다음에 쇼트를 치고 다시 또 편석을 쌓고 또 쇼트를 치고 한 번에 많은 높은 그 저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건설 현장에서 저기 일어나듯이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붕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편석을 쌓고 여기 한 1m 정도 또 쇼트를 치고 다시 또 편석을 쌓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현상이고 만약에 이것이 자연동굴이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지식은 저는 전문적으로 없지만은 이 한반도 지형은 변성암지대로 알고 있고 변성암지대에서 석회동굴 유해에
자연동굴은 생길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자연동굴이다 그렇다면 세계 지질학사를 다시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편석이에요. 이게 발파석으로 싼 그 얼마나 굵은 발파석으로 싼 편석일까요? 아, 이거 설명이 없었네. 여기 네. 밟아서 네, 발파석으로 싼 편석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시커멓게 된. 예, 이게 발파석이에요. 그 화약 흔입니까? 가약 성분이 남아있는, 완전 발파가 100% 발파가 안 되고 한 7, 80% 발파가 되고 나머지 쌓인 그 발파석이에요. 하약 성분이 남아있는 거. 네, 올려준다. 올리세요! 여기 양주 땅굴 현장에 대해서 아신 지가 언제 아셨습니까? 네, 그건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남공사에서 동영상을 보고 애국애족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단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쪽 양주시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입니다.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에 이런 북에서 판 땅굴이 있다는 이 자체가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저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에 여기 처음 오신 거죠? 예. 와서 보니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를 살리고 세계대회에 앞장서가는 그런 놀라운 나라지만 북한은 60년 동안 전쟁 준비하고 핵을 만들고 땅굴을 준비를 해왔던 걸로 오늘 보니까 확실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들의 그 적화 통일은, 저들의 그 전쟁 그 야욕은 버리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저들이 아무리 한민족 해도 우리는 그 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하까지 오늘 직접 내려가 보셨죠? 네네. 다녀오시는 그 소감이 네, 어떤지?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갈 때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가슴도 좀 두근두근 했는데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22m 밑에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놀랍습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큰 굴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흙으로 아니면 세면으로 되매김질한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반대편에는 굴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나라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이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땅굴 노심되는 이 지역을 제가 22m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지역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굴이 온천에 드러나서 나라에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땅굴을 온천에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요, 있습니다. 네. 1953년 네네. 10월 1일 날에 북한에서 양구 쪽, 인제 양구 쪽을 통해서 제4 땅굴 옆으로 해서 가칠봉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남에 그쪽으로 그러면 결국 기순을 했다는 거죠? 기순했어요. 그런데 예, 예. 저희 사단이 인민군 15사단 15사단, 예예. 50보병연대, 50보련이라 하거든요. 네네. 50보병연대, 네네. 1대대, 1중대인데 1대대에서 1대대에서, 예예. 1개 대대에서, 네네.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개 대대에서 땅굴을 어떻게 파는 거 아니 처음 시작을 전 대대 병력을 지화 요새화 한다 하면서 땅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53년부터 결국 53년 땅굴을 8.15. 시작했네요? 그럼요. 53년 8.15 바로 직후부터 시작한 거예요. 8.15부터. 53년, 그러니까 8.15 직후부터 김일성이가 땅굴을 굴착을 실시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단장이 누군가 하니 박성철로 북한에서 부주석까지 지낸 자예요. 박성철이 예. 박성철이 7.4 공동성명 때 대한민국에 왔던 놈이에요. 예예. 그래가지고 그놈이 땅굴 파면서 인력 승진해가지고 예예. 민족보위성 정찰국장으로 바로 승진해 갔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일개 대대에서 각 대대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땅굴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개 대대에서 의무적으로 땅굴을 굴착했다? 의무적으로 땅굴을. 그래가지고 우리 대대에서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요? 하루에 1.5m씩. 하루에 그 당시에도 1.5m에서 굴착을 했다고요? 딱 아주 1.5m로 지정돼서 1.5m씩. 그래가지고 도금 1.5m 꼭 파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0월 1일 날 나오기 전날인 9월 31일 날에 9월 30일이죠. 9월 30일이죠. 9월 30날에 64m를 판 거를 확인했어요. 그 64m를 파고 결국 내려왔구만요. 예.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직접 파는 부대는 아니고 네네. 우리 대대에서 팠는데 네네. 우리 대대 땅굴 파는 인원은 어떻게 차출해 가는 거 아니? 우리 분대 제일 아래가 제일 작은 분대 아닙니까? 분대 예예. 우리 분대 6, 7명 중에서 네네. 국군 포로가 2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국군 포로 2사람을 그 사람은 계속 차출해 간 거예요. 동원해서 땅굴을 판대요. 그렇죠. 땅굴 이제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국군 포로 중에 하나는 저하고 무척 친했던 친구고 예예. 네, 또 한 사람은 뭐 친하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가 나와서 네네. 1953년 10월 1일 날에 10월 3일 날인가 유엔사에서 정보장교들 앞에서 심사를 받았어요. 예예. 그때 제가 땅굴 파던 얘기를 다 했고 네네. 땅굴에 동원된 국군 포로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알았는 거 아니 그 땅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가 위치까지 알려주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알고서래 앞으로
그 어느 정말 유사시에 그놈들이 나오면은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구멍으로 알고서는 그걸 정보를 간직하고 비밀에 유지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1990년도에 들어와서 이놈들이 10년간 노력해가지고 유엔사하고 합쳐가지고 제4 땅굴을 팠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랐어요. 네네. 아니 나는 그 땅굴을 우리 정부에서 미리 알고서래 비밀로 간직하고서래 유사시에 거꾸로 역작전 하는데 쓰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정부에서 이 멍청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네. 정부에서. 그래서 네네. 놀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군 포로들에 대한 얘기라든가 얘기 길어요. 그 사람들 저게 부모들 만나려고 무척 애썼는데 국방부 놈새끼들이 결국 저게 찾아 안 줬고. 네네. 그리고 땅굴에 대한 정보가 거기에서부터 제가 작년 몇 년 전부터 지금 땅굴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싸우고 있어요. 네네. 뭘 그러면 싸우고 있는 선생님 거야?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선생님 원래 연세가 얼마 됩니까? 저는 이제 80이에요. 80이에요. 네네. 예. 저는 17살에 그놈들한테 잡혀나왔거든요. 그러면 17살 때 그럼 인민군 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그래요. 예.